안녕하십니까. 함께오래 동물병원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그 ESF 시스템에 이어서 군사 시스템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 그 프리 액세스 스토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군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료급의 방식, 그 다음에 그룹을 편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했는데, 이 프리 액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비경쟁적 사료급의 방식이죠. 일단 그 프리 액세스 스토어에 들어가면 그 밥을 먹는 동안 또 다른 모돈들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비경쟁적 사료급의 방식이면서 스테이틱, 이제 한번 그룹이 편성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전입 전출이 분만사 입식 전까지는 없는 그런 그룹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 액세스 스토어의 최대 장점은 사실은 스톨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 사실은 ESF로 갔을 경우에는 개체별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의 눈이 있는 관리자가 아닌 이상엔 초보 관리자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문제 있는 모돈들을 색출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애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ESF는 아무래도 전자동 장비다 보니까 그 장비 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또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기가 쉬운데, 이 프리 액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토어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존의 스토어를 운영하셨던 관리자분들이 프리 액세스 스토어로 갔을 때도 큰 차이 없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할 땐 그냥 스토어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프리 액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뭐 문이 들어가고 싶을 때는 열리고 나오고 싶을 때는 이제 문이 열리는 방식이지만 필요할 때는 잠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상한 모돈들 혹은 문제가 있는 모돈들 혹은 밥을 치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 손실이 많이 난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빼내서 스토어에 넣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프리 액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프리 액세스 스토어에서 생활하던 모돈들 중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모돈을 프리 액세스 스토어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그냥 잠가서 별도의 관리를 해주면 따로 또 이제 이동이 없이 그 안에서 이제 치료나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 프리 액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덴마크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요 덴마크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그 다산성 모돈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실산이 15도 이상이 되는 모돈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교배하고 나서 군사로 들어가고 났을 때 어떤 그 산자수의 손실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우려나 걱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 프리 액세스 스톨이 사실은 임신 스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산자수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임신 ESF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그 모돈 군사 사육 방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예전에 스톨에서 있던 모돈들과 그 다음에 프리 액세스 스토어에서 군사 형태로 지내는 모돈들의 산자수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모돈의 어떤 그 산자수의 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자문을 덴마크에 있는 수의사 한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을 이제 아래다가 이제 그렇게 적어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 액세스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동일 교배 그룹끼리 결국에는 같은 날 분만사로 입식할 모돈들끼리 이제 그룹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 조절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같은 그룹 모돈이니까 초기, 중기, 말기가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모돈들의 체형이 큰 차이가 없다면 사료 양 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한 그룹에 들어있는 프리 액세스 스토어에 들어갈 모돈들의 계량통을 일정하게 맞춰놓으면 그 모돈들이 그냥 아무 칸에나 들어가서 먹어도 제 양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증량을 해서 모돈의 체형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제 나중에 산자수 부분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임신 초기 사료량을 굉장히 증량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이제 군사로 전환이 됐을 때 군사로 전환이 된 이후에는 개체별 체형 조절이 이제 사료를 통한 이제 개체별 이제 체형 관리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가능한 한 체형을 균일하게 맞춰서 군사로 올려보내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은 초기 사료량 증량과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돈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사료량을 먹어도 되기 때문에 사료량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면 스톨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체형 불량 모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돈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잠가놓고 사료량을 늘려서 체형이 올라올 때까지 충분한 양을 먹여서 이제 체형을 회복시키는 관리가 이제 그룹 안에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체 부상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모돈을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군사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멀쩡하게 다리가 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모돈들도 사실은 그 안에서 한 마리 한 마리 빼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해보셨겠지만 그 비육사에서 동방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체형이 이제 괜찮다고 한 애들을 체크를 하고 걔네들만 이제 선별해가지고 빼낼 때 보면은 여러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저 갑바 같은 거 들고 막 몰고 나가려고 하는 애들 막고 하면서 막 이제 돼지를 빼내셨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 임신동 군사에서 비육동보다 훨씬 더 큰 모돈들을 그렇게 빼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건강한 모돈들도 힘든데 다리까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돈들을 그렇게 빼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른 돼지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그 모돈을 사실은 강제로 막 끌고 나오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프리액세스 스톨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안에 스톨이 존재하고 그 잠글 수 있는 스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회복이 될 때까지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좀 다른 분들하고 이제 같이 좀 생각을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요 프리액세스 스토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임신 군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했던 분들이 실제로 모돈한테 선택의 자유를 준 거죠. 프리액세스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스토어에 모돈 네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와. 너한테 선택의 자유를 줄게라고 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들을 보면 거의 90% 정도의 모돈들은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0%의 모돈들도 사실은 나와도 스톨 밖에서 그 이제 복도 공간, 그 중간에 있는 스톨과 스톨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군사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5분, 길어야 5분 정도.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 예. 그렇다면 그 동물 행동학을 연구했던 분들이 오히려 모돈들이 저 스톨 안에 있을 때 뭔가 다른 모돈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더 안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과연 스톨이 돼지한테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동물 이제 저 스톨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모돈이 원하는 거, 모돈이 정말 편하게 느끼는 게 어떤 상태인가는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는 만큼 또 단점도 있죠. 그래서 프리액세스 스톨의 단점이 뭐냐 하면 스톨과 스톨 사이의 거리가 2.5에서 3m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스톨이 있고 그 뒤에 공간이 2.5에서 3m 정도. 그러니까 한 마리 모돈의 체장보다 조금 더 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모돈이 서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앞으로 들어갔다니 후진해가지고 나오는데 서로 같은 위치에서 모돈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겹치지 않으면서 나오면서 서로 부딪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적이 모돈의 체장보다 조금 더 긴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를 적용을 시켜서 정확하게 이제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의 이제 모든 임신 군사 사육 방식 중에 가장 두당 사육 요구 면적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그 전문가분들께 이제 자문을 구했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프리액세스 스톨이 사실은 가장 좋다. 왜냐하면 스톨이랑 가장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임신동 군사를 관리하기 위한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스톨을 운영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운영을 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좋지만 일단은 그 요구하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여자분 두 분은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돼지복지 심포지움이 2년마다 열리는데 뭐 이제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열리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제 이제 선생님 두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 사진에 이제 제일 키가 작은 저 스페인 수의사분이 이제 마르코 수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현장 필드 수의사분인데 저분들께도 제가 그때 이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한국에 10년 뒤에 임신군사 전환을 고려를 했을 때 뭔가를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라고 이제 여쭤봤던 분들 중에 분들인데 그분들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프리액세스 스토리를 굉장히 이제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지만 비용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이제 좀 걸림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프리액세스 스토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문제 모돈을 발견하는 방식이 기존의 스토어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프리액세스 스토어에서 사료를 먹는 사진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찍지를 못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트리클 피딩 급여 시간에 이제 모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사료를 먹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희들 임신 스토어를 생각을 해보면 사료를 땡기면 물론 이제 그 사료를 땡기기 전부터 관리자가 들어가면 모돈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그 절규를 하죠. 예. 그때 사료를 땡겨주면 모돈들이 쫙 하고 일어나가지고 밥을 막 먹는데 그때 안 일어나는 모돈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뭔가 불편하고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불편해하는 모돈들을 찾기가 쉽죠. 아, 얘는 안 일어나네? 밥을 줬는데 안 일어나네? 문제가 있구나. 또는 일어났다가 금방 안 내? 또는 일어나서 먹다가 밥을 남기네 하는 모돈들은 저희가 얘는 문제 있는 모돈이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관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그 다른 이제 임신 군사 방식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ES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돈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모돈들을 군사에 누워 있는 모돈들 중에서 찾을 수 있는 매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 프리액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를 땡기면 똑같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돈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료를 먹는데 분명히 안 좋은 애들은 프리액세스 스토어에 들어가지를 않거나 아니면 들어가 있어도 일어나지를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모돈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게 프리액세스 스토어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군사 시스템 중에 하나인 프리액세스 스토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프리액세스 스토어이 굉장히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시스템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진정이 되고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이제 양론 선진국에 가셨을 때 프리액세스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농장에서 어떤 문제, 어떤 장점, 단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요번 네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